또 그만두셨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이 내게 던진 말이다. 자조 섞인 웃음이 나왔다. 벌써 5번째 이직이다. 이번엔 오래 버티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 6개월만 지나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 길이 맞는 건가?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늘 생각한다. 이렇게 자꾸 바꾸면 난 뭐가 될까?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15년간 진행한 추적 연구에 따르면 직업을 3번 이상 바꾼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과 자산을 형성한다. 왜일까? 1.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원래 불안을 회피하도록 진화했다.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은 생존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본능을 뚫고 스스로 불확실성을 택하는 사람들, 즉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 정답은 이것이다. 환경을 통제하려는 사람. 실제로 스탠포드 행동경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직장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은 외부 통제형보다 내부 통제형 성향이 높았다. 즉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꾸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대부분 이 내부 통제형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앨런 머스크가 만든 경력의 파편들. 앨런 머스크를 생각해보자. 그는 집이라는 도시 정보 스타트업으로 시작했고 그 후 X, 카문날 페이팔로 넘어간다. 페이팔을 매각하자마자 테슬라에 투자하고 곧이어 스페이스X, 뉴럴링크, 스타링크, 트위터까지. 어느 하나도 전공과 무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력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파편들은 모두 그의 비전 아래 하나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쌓는다. 결론은 단순하다. 직업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3. 뇌과학이 말하는 전직의 힘.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노출될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 MIT 뇌인지 연구소는 경력 변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전두엽 발달이 활발하며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장기적 계획 수립 능력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직무 전환은 기억력과 판단력, 리스크 감수 성향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뇌의 구조를 다시 짜는 훈련이라는 것. 4. 직장 충성도가 가져오는 위험한 착각.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다.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하지만 이는 20세기 산업사회의 유산이다. GEGM 포드 같은 거대 제조업이 지배하던 시대엔 장기 근속과 충성도가 연금과 승진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2025년 현재 미국 대기업의 평균 재직 기간은 2.8년. 가장 빠르게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일수록 평균보다 훨씬 더 자주 이직하고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회사 소속이 아닌 브랜드로 관리한다. 5. 제프 베조스의 미친 커리어 전환.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역시 그랬다. 그는 원래 컴퓨터 공학도였다. 1986년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 쇼에 입사했다. 그리고 단 4년 만에 부사장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창고 하나짜리 온라인 서점 창업을 결심한다. 이 결정에 대해 주변의 99%는 말했다. 미쳤냐? 하지만 베조스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면 80살의 나는 분명 후회할 것이다. 그가 선택한 건 안정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의 구조. 6. 불안한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는 이유. 많은 사람이 직업을 바꾸는 걸 두려워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다. 너 또 옮겨? 너는 참 한 곳에 못 붙는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불안은 변화의 연료다.
UC 버클리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탐색으로 돌리는 사람이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빠르게 돈을 번다. 즉, 불안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다. 7. 잡스, 마윈, 그리고 커리어의 마디점.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한때 인도에 가서 명상하며 살았고, 폰트를 배우고 다시 애플을 창업했다가 쫓겨났고,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했고, 그 후 다시 애플로 복귀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역시 영어 교사, 통역사, 통신회사 직원, 통역 가이드 10개가 넘는 직업을 전전하다가 인터넷을 만나 회사를 창업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것이다. 경력의 마디점마다 새로운 도약의 트리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언제나 뒤에서만 명확해진다. 8. 본능 심리학으로 본 직업 이동성. 우리 뇌의 깊은 구조엔 도파민 추구 시스템이 있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결과가 뻔한 일에는 도파민 분비가 거의 없다.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구조,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주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기, 추진력, 전략적 사고 능력이 극대화된다. 결국 그들은 성장에 중독된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일부 마무리. 당신이 자주 직업을 바꾸는 이유. 혹시 지금도 또 옮기면 안 될 텐데 이러다 경력 망가지는 거 아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진짜 망하는 길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불안을 딛고 나간 사람들, 커리어의 마디마다 움직였던 사람들만이 자신만의 부의 루트를 만들었다. 직업은 바뀌어도 방향이 일관되면 그건 진화다. 2부 그만두긴 쉬워. 근데 어떻게 바꿔야 할까? 나도 이직하고 싶은데 겁나서 못하겠어. 그만두면 당장 월급이 끊기잖아. 내가 무능력해서 자꾸 바꾸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의 밑바닥엔 하나의 감정이 깔려 있다. 나는 실패자일지도 몰라. 하지만 실패는 이직에서 오는 게 아니다. 방향 없이 움직일 때만 실패가 된다. 1. 부자들은 직장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직장을 고르지 않는다. 성장 환경을 고른다. 넷플릭스 전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초창기엔 교육용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술이 아닌 조직 문화와 사고방식이 자신을 키운다는 걸 알았고, 그 기준에 맞춰 인재를 채용하고 자신도 성장했다. 즉,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실패자 프레임에서 빠져나와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속성과 끈기를 미덕으로 배웠다. 하지만 하버드 심리학과의 대형 연구에 따르면 끈기는 결과보다 자기 인식 능력이 강한 사람에게만 효과적이다. 즉,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를 주기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끈기는 오히려 독이 된다.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끈기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인식이 빠른 사람이다. 3. 움직임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직에도 법칙이 있다. 불만 충동이 아니라 분석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법칙 1. 다음 직장이 아니라 다음 레벨을 그려라. 예를 들어 단순히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가 아니라 기획을 해봤으니 이번엔 마케팅으로 넓힌다는 식의 역량 기반 이동이 중요하다. 법칙 2. 하나의 테마 안에서 파편을 늘려라. 다양한 회사, 다양한 직무를 하더라도 콘텐츠라는 축 하나는 유지된다면 당신의 커리어는 브랜딩된다. 법칙 3. 이동 후 3개월의 루틴을 설계하라. 처음 3개월이 당신의 가치와 방향성을 증명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관망기로 두면 조직 내 영향력이 줄어든다. 4.
직업을 통해 돈을 버는 진짜 구조. 자산은 직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직업의 확장성에서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다. 바로 스킬 스택이다. 복수의 능력을 조합할 때 단일 능력보다 10배 이상의 시장 가치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브랜딩 전문가, 개발자, 마케터, 제품 기획자, 교사, 영상 제작, 교육, 유튜버. 이처럼 직업을 바꾸면서 스킬을 조합한 사람은 단일 직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 5. 움직일 줄 아는 CEO들의 전략. 스티브 잡스는 픽사에 있을 때 디즈니와 애니메이션을 만들며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감각을 배웠고, 그게 아이폰 UI와 애플 광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론 머스크는 인터넷 모빌리티 에너지 신경망위성이라는 전혀 다른 업종을 넘나들었지만 모두 인류를 진보시킨다는 철학으로 연결된다. 그들은 직업을 바꾼 게 아니다. 문제를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6. 결정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사고법. 직업을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대부분은 결과를 예측하려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일이 나를 확장시키는가? 하버드 MBA 출신 고소득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수익보다 경험의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낳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현재보다 미래의 역량을 우선시한다. 7. 지금 당신이 바꿔야 할 5가지 신호. 당신이 지금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건 바꿔야 할 뇌의 경고등이다. 더 이상 배우는 게 없다. 회사에서의 영향력이 줄었다. 관성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일이 재미없고 월급만 기다린다. 성장보다 생존을 생각하고 있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그건 안정이 아니라 정체다. 8. 직업은 수단이다. 방향이 본질이다.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은 대부분 불안을 피하려는 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다. 그 방향이 뚜렷하면 직업은 바뀌어도 당신의 브랜드는 점점 강해진다. 9. 커리어의 궁극적 전략 브랜드화. 결국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경험의 양이 아니라 방향성과 메시지를 가진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를 하나로 모으면 당신은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회사에서 당신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시장에 직접 내놓는 수단이 된다. 마무리 자주 바꾸되 헛되게 바꾸지 말라. 자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무작정 바꾸는 게 문제다. 당신이 움직일 때 그 안에 왜가 있고 그 왜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부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유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었으니까.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영상에 관한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려요.